자, 오늘은 함께 데이터베이스 16번째 시간, 바로 프로시저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로시저 그리고 함수,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기존에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라클에서 기본적으로 내재했던 그 함수, 그런 함수 말고 우리가 직접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 있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이 이 오라클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그 프로시저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시저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프로시저는 바로 넓은 의미로는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프로시저는 절차, 하나의 어떤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값을 반환 없이 특정 로직을 처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의 집합으로 어떤 동작을 일괄 처리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조작하거나 그리고 결과를 다른 테이블에 저장하거나 갱신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프로시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시저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문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듯이 create or replace,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씁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우리 오라클의 객체명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시저도 프로시저 앞에 물론 이제 create만 써도 되는데 create or replace, 만약에 같은 이름의 프로시저가 있을 경우에는 replace,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시저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할 프로시저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프로시저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매개 변수,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들을 여기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에는 종류에 따라서 프로시저의 입력으로 사용할 in이냐, 아니면 프로시저에서 밖으로 나갈 out이냐, 아니면 인도하면서 아웃도하는 in, out 타입이냐, 즉 우리가 사용할 이 프로시저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in이냐 out이냐, 그 다음 in-out이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의 실제적인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으면 is나 as를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이 프로시저 내에서 사용할 변수나 상수 등을 이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선언부입니다. 선언부. 바로 이게 begin 전에 선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상수든 변수든 선언하는 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egin 이후 실행하는 원하는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즉 프로시저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실행할 만한 문장들을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시저가 실행 중에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 처리를 위해서 exception 한 다음에 이 문장, exception 처리하는 그 문장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를 정의를 끝냈다면 이 프로시저를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execute하고 프로시저 정의했던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혹은 execute 대신에 exec까지만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둘 다 동일하니까요. execute를 다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이 프로시저는 어떤 곳이든 PL/SQL에서 사용하는 그런 변수들이 우리가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바로 일반 변수입니다. 자, 일반 변수는 간단하게 변수명 그리고 그 뒤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count라는 변수명에 number라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employee name 그리고
여기에 variable character 2라는 그리고 사이즈도 10이라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줬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일반 변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수가 있는데요. 자, 상수는 이제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불가능한 어떤 개념이 바로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정의할 때는요, 여기에 constan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반 변수의 선언과 똑같지만 그 똑같은 그 사이에 constant 키워드를 넣는 순간부터는 그 한 번 이 정의된 이 변수의 값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가 되는 거죠. 네, constant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타입입니다. 여기 보면 %하고 타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기호하고 타입으로 하면요, 이건 뭐냐면 테이블의 11개의 데이터 형식에 접근하는 그러한 변수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employees 테이블 안에 employee id라는 우리 한마디로 하나의 열이 있죠. 그 employee id의 타입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그 해당하는 열 이름 옆에다가 % 타입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employee id % 타입 하면은 실제 employee id라는 그 열의 타입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도 employees email % 타입이라고 했죠. 즉 이메일에 지금 현재 타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입으로 employee 이메일 타입을 지정할래 라고 할 때 이렇게 %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row 타입이 있습니다. row 타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를 붙이고요. %row 타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이거는 테이블 전체 열의 데이터 형식에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존에는 11개에 대한 데이터 형식에만 접근했죠. % 타입, % 타입 이렇게 해서 11개씩 한 개씩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로우 타입은요, 전체 열, 즉 테이블의 전체 열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mployees 점하고 뭐 다른 컬럼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employees 한 다음에 % row 타입을 하면은 employees에서 사용된 전체 열의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employees 테이블 전체의 row 타입, 그리고 디파트먼트의 전체 테이블의 row 타입, 전체 열에, 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코드가 있습니다. 레코드. 자, 레코드는 여러분 여러 개의 열의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변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레코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타입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에 타입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죠. 타입이라는 키워드 뒤에 내가 사용할 그 이름, 실제 그 레코드 타입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저 언더바 타입이라 했는데 원하는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is record입니다. is record. is record 하면은 레코드 타입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입으로 우리만의 사용자 정의 타입을 정하는데 이거는 레코드 타입으로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레코드에는 어떤 열을 사용할지 그 열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레코드니까요, 한마디로. 그래서 레코드에서 사용할 열을 여기에 처음에는 첫 번째 열은 name, 그리고 variable character 2로 10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메일이라는 그런 컬럼명에 variable character 2에 20이라는 사이즈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유저 타입을 정의한 다음에 그 타입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유저 타입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넘버나 베리어블 캐릭터 2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오라클이 이제 내장된 그런 타입이잖아요. 데이터 타입. 근데 사용자 정의 타입도 이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뒤에 주게 돼 있잖아요. 그 데이터 타입 대신에 우리가 정의한 유저 타입을 정의해주면 지정한 레코드 타입으로 이 유저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즉 뒷부분에 넘버 대신에 우리가 정의한 유저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면 레코드 형식의 하나의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컬렉션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컬렉션은
컬렉션 변수는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치 이제 배열과 좀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요. 그리고 V-array, 그다음에 중첩 테이블, nested 테이블이죠. 그다음에 연관 배열, associative array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각각 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타입 지정, 맨 앞에 키워드가 타입이죠. 타입을 지정하고 타입에서 사용할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is, 아까는 레코드 대신에 여기에는 V-array라고 썼습니다. V-array에 몇 개를 쓸 건지, 이 array의 크기, 이건 5로, 사이즈를 5로 지정했으니까 5개밖에 담기지 않는 그런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f number, 그 다음에 10이라고 줬죠. number를 줬습니다. number.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숫자의 타입을 가지는 이 배열을 만들어줘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쓰는 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입, nested 테이블 타입으로 할 때는 is하고 테이블을 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테이블 타입이에요. 한마디로 컬렉션인데 그 중에 테이블 형태인데, 테이블에는 variable character 2라는 타입으로 이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타입, 얘는 associative array인데요. 이거는 table of number 한 다음에 여기에 index by variable character 2 이렇게 줍니다. 자, 인덱스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형태 연관 배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키 값과 그리고 키에 대한 특정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배웠던 변수들을 이렇게 정의로만, 예제로만 알면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들을 하나하나씩 함께 예제를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프로시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첫 번째 직원을 출력하는 그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create or replace, replace 해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procedure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프로시저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내가 사용할 프로시저의 이름. 자, 근데 이 프로시저의 역할은요, 아주 간단한 역할인데,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employees 테이블에 그 직원의 첫 번째 직원을 출력하는, 그래서 first employee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as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name을 하나 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variable 캐릭터 사이즈는 2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행할 문장을 바로 begi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정 지리 하나를 한번 해볼 텐데요. first name과 우리 중간에 공백을 두고요. last name, 그리고 얘를 into로 해서 employee name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언했던 employee name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 바로 일반 변수에다가 select를 통해서 나온 지리 결과, 자, first name과 last name을 공백을 통해서 합친 바로 이 이름을 employee name이라는 변수로 into 넣어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SQL을 완성을 해야겠죠.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죠? 바로 employees, 그리고 where 조건을 줍니다. 바로 employee id가 우리 100이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id가 100인, 우리 employee id가 100인 직원이 바로 회사의 첫 번째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정의했던 이 지금 명령, 이 실행 문장을요, 결과를 출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서버에 DBMS에 이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려면 우리 그 DBMS 아웃풋이라는 그 서버 출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풋 DBMS 아웃풋 한 다음에 put 라인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수로 정의했던 employee name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프린트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직원을 출력하는 이 프로시저를 이렇게 감싸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procedure first employee가 컴파일 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DBMS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그 set 해가지고 서버의 아웃풋을 on 해줘야 됩니다. 이게 환경 설정에서 set 서버 아웃풋을 on으로 바꿔줍니다. 즉 서버에 지금 현재 이 서버 환경에서는요, 특정 어떤 출력 아웃풋을 기본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에 어떤 동작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DBMS 아웃풋을 출력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on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xecute. 자, 이 설정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하면은 그 이후에 한 번 열린 이 섹션 안에서는 이 서버 아웃풋 on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execute first employee라는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했더니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스티븐이라는 first name과 킹이라는 last name을 공백을 통해서 합쳐진 employee name이라는 이 최종적인 이 결과를 출력을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직원은 스티븐 킹입니다. 자, 스티븐 킹을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간단한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를 계속 응용하다 보면 어떤 단순한 혹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서버 DBMS 내에서 실행돼야 될 그럴 좀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프로시저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하나만 가지면 좀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create or replace 그리고 프로시저로 해주고요. print employee라는 이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매개 변수로 employee id를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 볼게요. 자, employee id라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in을 씁니다. in. 아까 in과 out 그리고 in, out을 동시에 하는 그런 매개 변수 종류를 살펴봤었죠. 자, in으로 한 다음에 employee underbar id 그 다음 percent type. 자, 이게 지금 뭘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건데 그냥 일반 변수 대신에 우리가 percent type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른 테이블에 특정 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타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지금 employees 테이블에 employee id라는 그 컬럼의 타입을 그대로 사용할 거다라는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시저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employee name에 variable character 2 그리고 한 20 정도 크기를 사이즈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egin 이제 실행할 실제적인 이제 실행 문장을 정의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select 똑같이 first name과 last name을 합친 거를 employee name으로 주고요. 똑같이 employees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고, 근데 여기에 where 조건을 employee id를 그냥 아까는 100으로 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100이 아니라 이 print employee라는 프로시저의 입력으로 파라미터 받은 바로 employee id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넘겨준 그 매개 변수의 값에 의해서 이 조건, 바로 where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즉 이제 print employee의 사용자가 준 employee id 값을 그대로 바로 이 조건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first employee는 항상 100에 대한 그 employee id 값을 출력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print employee는요, 사용자가 준 그런 직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직원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first name과 last name, 즉 employee name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DBMS 아웃풋에 put line 해준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employee name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으면 end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블록을 잘 씌워서요, 자, 이렇게
블록을 잘 씌운 다음에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프로시저 print employee가 컴파일이 잘 됐다고 떴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execute print employee. 자, 우리 여기에 10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100은 직원 번호죠, ID. 자, 실행 누르면, 자, 실행 눌렀더니 여기 보면 스티븐 킹이라고 출력이 잘 되죠. 지금 현재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문장이 실행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한 200을 또 주면요, 제니퍼라는 직원의 이름이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프로시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SQL로 다 작성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프로시저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변경이나 테이블에 어떤 반영시키거나 혹은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 프로시저를 통해서 구현하면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원의 평균 샐러리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아웃을 매개 변수에 아웃을 씁니다. 아웃. 자, create or replace의 프로시저를 employee average salary 이렇게 정해 주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 average salary라고 한 다음에 얘는 아웃입니다. 즉 바깥으로 출력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타입은 number로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없어서 as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긴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select average salary into average salary. 즉 average 우리 그 뭐죠? 그 함수를 통해서 샐러리의 평균 값을 average underbar salary라고 한 우리가 정의한 변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당연히 테이블명은 employees. 자, 네, 이렇게 한번 만든 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컴파일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프로시저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정의를 좀 해줘야 돼요.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verage salary를 다시 한번 이 프로시저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시저를 콜하면서 호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의를 해주고요. 받아오는 애로 employee average salary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의했던 이 변수 average salary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시저를 통해서 average salary가 구한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들어가 있는 값을 dbms output 해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네, 결과가 6461.83177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6461.8 정도 6461.8 정도가 지금 현재 샐러리의 평균 값으로 계산된 다음에 여기 아웃을 통해서 지금 현재 average salary라는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의되어 있던 이 매개 변수 값을 그냥 불러서 호출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n에 대해서도 out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프로시저 내에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프로그래밍도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냥 질의를 실행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문, 바로 if else와 같은 이런 조건문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텐데요. create or replace 프로시저인데 이 프로시저는 if salary라는 이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샐러리 값 자체를 in으로 바꾸요. 매개 변수로. 그 다음에 average salary를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begin을 통해서
자, select average salary 자, into 한 다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average salary라는 변수 값으로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employees로 from employees로 테이블을 정의를 해줍니다. 자, 만약에 샐러리가 average salary보다 크다, 이상이다. 그러면은 자, 출력으로 어떻게 하냐면 평균 이상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근데 else 그게 아니다 라고 할 때는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평균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무지 간단하죠. 자,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f else 그 조건문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는 if 한 다음에 조건문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then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else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else 다음에 정의한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물론 else if 같은 게 없습니까? 라고 할 때 else if가 있죠. 여기는 else if입니다. 맨 끝에 e도 빼고요. else if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그 if salary 이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컴파일이 됐죠? 자, 컴파일해서 된 if salary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7,000이라는 샐러리를 주고 실행합니다. 자, 7,000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평균 이상입니다 라고 떴죠. 그러니까 7,000은 우리가 평균 샐러리의 이상이라는 거를 출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미만이 되게 한 5,000 넣어볼게요. 5,000. 자, 5,000을 넣었더니 평균 미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평균 이상이냐 평균 미만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이런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if else 같이 우리가 어떤 조건문을 사용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조건문으로 걸어줘야 될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많으면 우리가 if else, 막 else if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런 조건을 줄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create replace procedure 한 다음에 자, 이 안에서 사용할 프로시저 이름 case hire date. 자, 여기에 employee 이메일을 입력으로 매개 변수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employees의 이메일인데 우리가 타입을 이메일 타입을 실제 그 컬럼 타입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변수로는 hire year 자, 두 개만 가져와야죠. year 캐릭터인데 두 자만 가져오게.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 이것도 크기는 20. 자, 이렇게 필요한 변수 두 개를 좀 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 begin 해서 자, 우리가 지리 하나를 하는데 select 한다는데 to 캐릭터 함수로 실제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hire date 즉 직원이 고용된 그 날짜를요 YY 이렇게 해서 to 캐릭터로 변환을 해줄게요. 즉 우리가 입사한 hire 고용된 날짜 실제 날짜에서 연도만 가져오는 그런 지리가 되겠죠. 그 연도만 가져온 거를 hire year이라는 변수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employees where은 자, 우리가 이메일을 매개 변수로 받았는데 employee 이메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정 그 직원의 그 hire date를 연도만 가져오는 지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져왔으면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케이스문은요 케이스 한 다음에 when입니다. when 케이스 when. 그래서 hire year이 만약에 0일이다. 자, 그러니까 2001년도 입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메시지의 값을 01년도에 입사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시죠? hire year이 01 2001년도면은 텍스트 메시지에
메시지에 01년도에 입사라는 메시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우리가 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전체 2009년도까지만 하고요. 자, 이거는 숫자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조건이 많은 거를 우리가 예시로 하기 위해서 자, 숫자를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입사년도도 많이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지에다가 만약에 이 조건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2001년도랑 2009년도 사이에 입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01년도와 02년도 사이에 이해외 입사를 했다라는 메시지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문을 끝내기 위해서 AND 케이스 해주고요. 그리고 DBMS 아웃풋에서 put 라인 한 다음에 자, 텍스트 메시지,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텍스트 메시지를 마지막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ND로 프로시저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지 길어서요. 자, 이 긴 거 잘 선택을 해준 다음에요.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깁니다. 조건이 많아서 이렇게 길지만 사실은 뭐 별 큰 기능은 없죠. 단지 우리가 이메일을 여기다 넣어주면, 프로시저에서 이메일을 주면 그 이메일에 있는 그 직원이 언제 입사했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시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고요. 네,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났네요. 지금 에러가 난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메일의 타입, 여기가 틀렸네요. 변수명이 이메일인데 여기 보면 오타가 있죠. 네, 이렇게 오타가 있으니까 에러가 났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고쳐주세요. employee 이메일인데 오타가 있었어요. 이 부분. 자, 그럼 다시 감싸준 다음에 오타를 수정해주고 실행을 눌러줄게요. 네, 실행을 했더니 네, 컴파일이 됐다라고 뜹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execute 하고 case hire date 한 다음에 우리 asking이라는 이메일을 쓰는 직원이 언제 입사를 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뭐가 뜨죠? 네, 03년도에 입사했다라고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만으로도 그 직원이 몇 년도에 입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프로시저에서 뭐 조건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반복문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반복문도 한번 함께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에는 while문 그리고 for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for문은 우리가 다음 좀 이후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반복문, 바로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or replace procedure while print as 해주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string 변수 그리고 i 두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i의 값은 1 이렇게 처음 초기값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반복문 while을 통해서 i가 10까지 루프를 돌아라 엔드 루프. 자, 무슨 역할인지 알겠죠? 반복해라. 근데 반복하는 조건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작거나 같을 동안 루프를 돌아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트링 변수에다가 반복 횟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반복 횟수를 이렇게 출력해서 i 값을 여기다가 출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죠? 문자열을 결합하기 위해서 반복 횟수라는 문자열에다가
결합, 가로 연 거 문자 결합, 그 다음에 i라는 변수값 결합, 그 다음 가로 닫는 거 결합. 네. 자, 그리고 DBMS 아웃풋에 put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str 변수에다 값을 넣어준 거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반복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i의 값은 일씩 계속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반복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었으니까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요. 그리고 컴파일한 while 프린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출력했더니 어떻게 뜨죠? 자, 출력했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반복의 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결과가 뜨죠. 계속 반복해서 수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while 반복문이 잘 수행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out 파라미터를 또 한번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create or replace 프로시저 해주고요. out employee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employee id 받고요. 당연히 employee id는 이제 in으로. 자, employees의 employee id의 타입을 참조해 옵니다. 그 다음에 outstring이라는 걸로 out이라는 우리 out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해줄게요. 자, variable character 2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 employee name을 하나 variable character로 만들어줍니다. 자, begin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begin에서는 select 우리 뭐 계속하던 first name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last name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employee name의 변수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from employees의 where employee id가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왔던 매개 변수로 받아왔던 employee id를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식으로 만약에 employee id가 null이다. 자, null이면 어떻게 되죠? 그 해당하는 employee id가 없다, 직원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utstring에다가 직원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null이 아닌 경우에는 있으니까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거니까 그 직원에 대한 employee name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개 변수 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 변수를 그대로 값만 집어넣어 주고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곳에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자, out employee를 실행을 해보고요.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자, 오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끝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끝내서 오타가 났었네요. 자, 저런 오류 메시지를 보고 수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실행을 해주고요. 네, 컴파일이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곳에서 declare 변수를 선언합니다. out string variable character type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begin 해서 out employee 우리가 정했던 프로시저를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에 employee id를 줘야 되는데 id는 10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outstring 이건 이제 out으로 우리가 받아올 매개 변수죠. 그거를 지정을 해줍니다. DBMS output에 put line 그리고 outstring 한번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자, 실행을 했더니 직원 스티븐 킹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출력했던 그 프로시저랑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outstring이라는 out 매개 변수에다가 출력을 이렇게 전달시켜서
우리가 가져와서 출력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100이라는 그 직원 이 아이디를 가지는 직원이 있어요. 100이라는 아이디가 있는. 근데 아이디 100인 직원이 아니라 아이디가 300인 직원. 30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직원은 없어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실행을 했더니 직원이 없음이 뜬 게 아니라 어떻게 떴어요?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냥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300이 없어요. 자, 우리가 프로시저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인플로이 아이디를 300을 줬더니 300을 가지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300인 직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거 문장 자체가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즉, 이 인플로이 아이디가 널이냐 이걸로 직원이 없음 이렇게 체크해봤자 직원이 없는 이 문장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인플로이 아이디가 우리가 그대로 줬을 때 널 값이 아닌 이상 이거는 반환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300이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예외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문을 따라서 직원이 없음, 직원이 있음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자, 이 문장 자체가 실행이 되냐 안 되냐, 즉 이 실행한 이 SQL의 데이터가 있냐 없냐 라는 걸로 조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정상적일 경우에는 그냥 출력을 해요. 네, 이렇게요. 정상적일 경우에는 그냥 출력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가 뭐냐면 no data found라는 자, 여기 보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다 하고 여기 에러 코드 보이세요? no data found. 잘 안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자, no data found라는 지금 현재 에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no data found라는 이 exception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out string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원이 없음이라고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장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면은 이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 문장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우리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exception 코드로 일로 넘어오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넘어오게 됐는데 그때 예외 사유가 no data found잖아요, 우리가. 그럴 경우에 직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수에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이 컴파일이 잘 됐죠? 자, 컴파일이 잘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황 당연히 잘 뜨겠죠. 근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300 직원이 300인 경우 실행 어떻게 뜨죠 이제? 아까는 그냥 오류 메시지가 떴는데 지금은 직원이 없음이라는 아주 예외 처리가 잘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예외 처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in과 out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썼는데 in이랑 out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기존에 이 프로시저를 좀 복사해서 out employee 프로시저를 좀 복사해서요 붙여넣기를 하고요. 보면은 out employee 대신에 이름을 in out employee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in과 out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employee name에 in out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자, employee name인데 in도하고 out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select 이렇게 문장 그대로 employee name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로 들어온 employee name이 조건을 줘야겠죠. employee name이 where first name도 employee name first name이 있거나 혹은 last name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5월로 연결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그 name을 출력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ut string이라는 매개 변수 다 없애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employee name을 그냥 out 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 하나로도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 역할을 내부 변수도 없앴고요. 매개 변수도 없앴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요. 네, 컴파일이 됐죠? 자, declare employee name의 variable character 2로 자, 이름을 리사를 employee name으로 이제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in-out employee에 employee name을 넣어주고요. dimension output에 put line employee name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경우는 리사라는 employee name을 이렇게 변수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in도 되고 out도 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리사라는 게 우리는 해당하는 출력 결과물로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분명히 리사라고 줬는데 그 리사라는 넣은 이 in-out employee라는 프로시저 안에서 이 employee name이 이 지리에 사용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출력되는 out 매개 변수로 정보가 다시 들어오면서 출력되는 결과는 직원은 리사 5절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른 리사 대신에 우리 킹이라고 해볼게요. 킹이라는 이름에 킹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자, 예외가 발생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예외는요. 킹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프로시저 자체가 한 명의 결과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셀렉트하는 그 문장의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현재 패치 실제 인출은 요구된 것보다 많은 수의 행을 추출합니다. 행이 많다라는 거죠. 적어도 두 개 이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반환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자, 그것들을 한번 추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의를 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과정으로 나가기 전에 로우 타입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우 타입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타입을 살펴봤는데 타입 대신에 로우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create verb replace 여기에 procedure 로우 타입을 사용하도록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했죠. employee ID를 이제 받을 때 employees의 employee ID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단일 그 열 타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우로 우리가 employees의 전체 로우 타입으로 전체 컬럼에 대한 타입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 가지고 온 employee row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select first name, last name, 그다음 job ID 이거를 into 해서
employee row employee row에 지금 현재 이 employee row에 지금 다른 모든 컬럼의 타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first name에 저장해주고 employee row에서 last name에 저장해주고 employee row에서 job id에 저장해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employee에 있는 전체 컬럼에 대한 row 타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럼 정보를 그대로 다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employees에 where 조건 주고요. employee id가 우리가 매개변수로 사용했던 employee id인지 살펴보고요. 자, dbms output에 put line 한 다음에 input row에 first name 우리가 여기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다가 first name 출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input row에 last name 출력한 다음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input row에 job id를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first name 그 다음에 bar 그 다음에 last name bar 그 다음 job id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는 그런 출력문이죠. 자, 실행을 해서 컴파일을 완료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에 대한 직원 스티븐 first name, king last name, 그 다음에 add 이거는 job id죠. 그리고 100 말고 200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200도 제니퍼 잘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로우 타입으로 우리가 테이블의 전체 컬럼에 대한 이 열 데이터 타입을 다 가져와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는 레코드에 대한 변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코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타입으로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실제 한번 레코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시저로 레코드 인플로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시저 하나 만들고요. 자, 인플로이 아이디를 우리가 입력으로 파라미터로 받아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타입으로 한 다음에 인플로이 타입을 별도로 하나 지정을 해줄 거예요. 레코드 타입으로요. 자, 레코드 타입에는 first name과 그리고 last name 그리고 job id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레코드 타입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first name과 last name과 job id가 레코드 형태로, 그러니까 즉 세 개의 열을 가지는 레코드 타입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정의된 타입을 가지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employee record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employee 타입을 기준으로 하나의 레코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정의를 지리를 해줍니다. first name, last name, job id를 지리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이 지리한 결과를 into 한 다음에 employee record에 first name에 집어넣어 주고요. employee record에 last name에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employee record에 job id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employees table에서 employee id가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은 inf id인지 조건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put 라인을 통해서 출력을 해봅니다. inf record에 first name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바로 구분을 해주고요. last name도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input record의 job id를 마지막으로 넣어줘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레코드 그 출력하는 타입을 레코드 타입을 지정해서 출력하는 걸로 프로시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프로시저를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100으로 자, 레코드 인플로이 100 했더니 스티븐 킹 네, 잘 나오죠. 자, 200에 대한 직원도 정보가 제니퍼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코드까지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컬렉션입니다. 자, 우리가 변수 종류에서 이 컬렉션은 이제 마치 배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타입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 컬렉션 타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or replace procedure 한 다음에 collection example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다른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타입이 모든 타입을 한번 정의해보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array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서요. varray의 크기는 개수는 배열의 크기는 5로 이렇게 하고요. 배열의 타입은 넘버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nested 테이블 타입도 있죠. nested 테이블 타입은 테이블인데 variable 캐릭터가 들어가는 테이블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 타입은요. associative array 타입이 있습니다. associative array 타입은요. table is table of number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인덱스를 걸어줍니다. index by variable 캐릭터로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테이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했던 타입에 대해서 varray를 varray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변수 nest 테이블을 마찬가지로 nest 테이블의 타입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a associative array는요, a array 타입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그냥 각각 우리가 지정한 타입으로 실제적인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덱스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을게요. 네, 여기 인덱스 접근하는 거 똑같이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 변수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begin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에다 그냥 특정 값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varray로 정의했던 우리 변수에다가 varray 타입을 이 타입을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정의한 타입이잖아요. 그 타입에 대해서 값을 넣어주는데 그 배열인데 배열에다가 특정 값 1, 2, 3, 4, 5를 그냥 한번 넣어줄게요. 네, varray에는 1, 2, 3, 4, 5라는 값으로 배열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nested 테이블은요. 여기도 nested 테이블의 타입에다가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태인데 variable 캐릭터를 했잖아요. 그래서 variable 캐릭터 크기치고는 좀 작지만 알파벳을 그냥 넣어볼게요. A, B, C, D, E까지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associative arr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덱스로 삼을 수 있는 인덱스 값. 인덱스는 근데 뭘로 했어요? variable 캐릭터로 했어요. 그래서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인덱스의 실제 테이블은 넘버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variable 캐릭터지만 들어간 값은 넘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5개만 넣어볼까요? 자, 1, 2, 3, 4, 5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값을 넣었던 여러 가지 컬렉션 변수에 대해서 반복을 통해서 for문을 써서 반복을 해볼게요. for I in
1부터 5까지 반복해줘. 자, 우리가 지금 배열값이 5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ut line에 v array I. 자, v array i예요. i를 통해서 i가 1부터 5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출력을 하고 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한번 nested table의 i 값도 같이 출력해 볼게요. 자, nested table도 마찬가지로 a, b, c, d가 들어간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는 varay랑 nested table 두 가지에 대한 값을 다 출력하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ssociative arra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덱스 값을 통해서, 근데 인덱스의 값이 variable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접근을 할 텐데요. 자, A array의 first, 즉 얘는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값으로 인덱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통해서 반복을 할게요. 자, 인덱스가 not null, is not null일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럼 null이 발견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요. 자, dbms output 한 다음에 put line 한 다음에요. 자, 인덱스에서 실제 인덱스 값이랑 그리고 equal이 아니라 콜론 한 다음에 A array 인덱스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덱스 값은 while문을 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다음 위치를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first, 첫 번째 위치 값 바로 A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A를 가져왔으면 그 A에 해당한 인덱스에 대한 실제 값 출력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인덱스 위치를 next를 통해서 자, A의 next인 B를 가리키게 만들어 놓고 다시 반복을 또 하겠죠. 그럼 A1, 그 다음 B2, C3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정말 제 말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그런 컬렉션 사용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렉션 프로시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 지금 포문으로 반복했던 이 구간은 여기 이 부분이죠. varay는 1, 2, 3, 4, 5, a, b, c, d, e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while문을 통해서 반복했던 구간은 여기죠.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인덱스로 되어 있는 a, 그 다음 실제 값 1, b2, c3, d4, e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커서라는 기능입니다. 자, 커서라는 기능, 이 프로시저 내에서 이 커서를 사용하면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 그 파일 처리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게 뭔가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커서를 사용하면 그 행의 집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마치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행을 질의를 했다면 그 질의의 결과를 행 집합을 한 행씩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커서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개의 행으로 이제 그 결과가 넘어오잖아요. 테이블 형태로. 그러면은 그 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커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시저 내부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커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서가 동작하는 그 처리하는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커서를 선언을 합니다. 자, 커서를 선언할 때는 커서라고 한 다음에 사용할 커서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커서를 선언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커서를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오픈 그리고 우리가 정의했던 커서 이름을 쓰면은 커서를 여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커서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커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fetch를 씁니다. fetch.
이 fetch를 통해서 한 행씩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때 이 부분이 이제 루프문으로 계속 반복을 통해서 fetch를 통해 한 행 한 행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무언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행을 계속 가져온다, 반복한다. 그래서 가져올 행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이 끝났으면은 이제는 커서를 닫기, 바로 close 한 다음에 커서 이름을 치면은 우리가 오픈했던 그 커서를 닫음으로써 이제 커서 처리 순서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서에 대해서 그리고 커서가 동작하는 그런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한번 사용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사용하는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create or replace 한 다음에 프로시저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cursor salary라고 하겠습니다. 자, cursor salary. 자, 보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사용할 우리가 그 변수를 선언할 텐데요. 일단 셀러리 하나 넘버로 지정을 해서요. 초기 값 0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하는 또 넘버 값 0으로 초기해주고, 그 다음 전체 합계를 내줄 토탈, 이것도 0으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를 우리가 실제 정의를 했는데요. 커서로는 employee cursor라는 이름으로 커서 이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is select 한 다음에 여기에서 커서로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한 결과를 커서로 받아오는데요. 그러면 select 질의에서 셀러리만 가져올 수 있게 from employee table에서 셀러리만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커서를 지정했는데 커서의 이름은 employee 커서, 그리고 is 한 다음에 select salary from employees, 즉 employees 테이블에서 셀러리를 가져온 거를 커서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가져올 그런 컨트롤을 이 커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커서를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처리 순서상 네,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죠. 자, employee 커서를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fetch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 한 행씩 가져오게 됩니다. employee 커서에서 한 행씩 가져오는 접근이 되기 때문에 employee 커서에서 into 그 다음에 cell, 자, 이거는 셀러리 아까 변수를 선언해 준 거에다가 한 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여기다가 바로 변수에 이제 가져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exit, 만약에 exit을 언제 when으로 해서 exit when employee 커서에 만약에 not found, 즉 아무것도 없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employee 커서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exit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토탈에다가 우리가 셀러리 값을 계속 더해줘요. 우리가 전체 총 합계를 내야 되니까 토탈 변수에다가 계속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반복을 돌 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반복하는 구분에 우리가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 처리 부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복을 끝냈으면은 그 다음엔 커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클로즈 시켜줘야 됩니다. 클로즈 employee 커서 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을 통해서 계산했던 그 값을 바로 평균 셀러리죠. 평균 셀러리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합계인 토탈을 지금 현재 반복한 카운트 개수인 카운트로 나눠주면은 실제 평균 값이 나오겠죠. 자,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지금 커서 셀러리 이제 정의한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컴파일이 완료가 됐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execute cursor salary.
자, 실행을 했더니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보면은 여기에 샐러리 평균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이렇게 뜨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커서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커서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함수라는 개념입니다. 함수. 자, 함수에서는 우리가 기존까지 오라클에서 사용했던 그런 내장된 함수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자 정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콜해서 불러와서 호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함수는 일단은 그 프로시저의 각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함수처럼 좀 이제 복잡한 프로그래밍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수 문법은 create or replace 한 다음에 procedure 대신에 function을 써주고요. function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주고요. 여기에는 in이냐, out이냐, in-out 이런 조건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return입니다. return 되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return으로. 자, 그리고 is as 그 다음에 변수 및 상수를 선언하는 선언부 그리고 begin end로 실제 실행하는 문장 그 다음 exception 처리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return 반환값을 줄 수 있는 return 시킬 수 있는 return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시저랑 함수랑 어떤 역할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시저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함수는요, 작업이 아니라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시저는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수는 반드시 리턴 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는데 함수는요, 리턴 값이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서버 내에서 동작하도록 기술을 하는 반면 함수는요,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는 이 수식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단지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execute해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수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수식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느냐, 수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문장 구성이 가능한 반면 함수는 단독으로는 문장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시저와 함수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아두고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함수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그대로 한번 create or replace function 해준 다음에 to yyymmdd. 자, 우리 날짜 형식에 그냥 데이트 타입 대신에 yyymmdd라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return 타입은 variable 캐릭터로 해주고요. 그리고 캐릭터 데이트 하나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자, begin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캐릭터 데이트에 우리가 to 캐릭터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주는데요.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로 받는 데이트 값을 우리가 원하는 yyymmdd라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값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자, 아주 간단한 역할을 하는 함수인데요. 즉 말 그대로 yyymmdd라는 형태로 to 캐릭터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걸 불러서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싸서 하나 함수 예제로 한번
이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행을 해서 함수를 컴파일 하고요.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 엑스큐터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리를 통해서 보통은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날짜에 대해서 sysDate로 지금 현재 날짜를 주어줬더니 그 날짜의 데이트를 YYYY MMDD 형태로 바꿔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옵스. 자, 다시. 자, 보면은 sysDate로 그냥 출력할 경우는 이렇게 뜨는데 얘를 YYMMDD로 변환을 한 이 함수를 통과시키니까 이렇게 변환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getAge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or replace function getAge. 자, 이것도 데이트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return으로 number를 return으로 타입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로 age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begin해서 age 값에다가 우리가 실제 그 지금 현재가 내가 태어난 그 해의 데이트를 주면은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trunk로 나머지는 버리고요. months between으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줄게요. months between인데 trunk에서 sysdate 지금 현재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to YYYYMMDD라는 값으로 실제 sysdate와 우리가 변화했던 그 데이트 간의 months between을 계산합니다.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2로 나눠줍니다. 지금 months between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2달이 있죠. 그래서 12로 나눠줘야지 실제 12달을 기준으로 계산된 거를 1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이가 age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함수를 getAge 함수를 한번 네, months between이 틀렸네요. months s가 빠졌네요. 네, months between인데 months between 실행. 네, 됐습니다. 컴파일이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getAge. 근데 2001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0이라고 떴죠. 네, 20이라는 값이 떴습니다. 즉, 지금 내가 어떤 태어난 생년월일을 넣어주면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금 날짜로 해서 나이가 몇인지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재미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정된 타입을 가지고 그 특정한 테이블 형태로 반환을 하는 함수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create or replace type 해주고요. employee name의 type as에서 object로 우리가 실제 새로운 타입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이 타입에서는 first name과 그리고 last name을 가지는 그런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임 타입이라고 해서 새로운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잘 됐죠? 그리고 이 타입을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create or replace 한 다음에 타입 해주고요. 이 네임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 네임 테이블. 이 네임 테이블 as 테이블의 of 이 네임의 타입. 즉, 이 네임 타입을 가지는 이 네임 테이블이라는 타입을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테이블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테이블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 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이것도 create or replace function, 그리고 employee table, 자, employee id, number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return ename table, 그 다음에 pipeline,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라고 쳐줘야 됩니다. 네, 테이블 형태의 반환이기 때문에 pipelin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ename의 ename 타입을 지정해서 ename 타입으로 된 ename 변수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문으로 for employee, 줄여서 inf, in 해줍니다. in으로 우리가 원하는 select 지리를 하나 입력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어디 employees 테이블에서 from employees로 해주고, 여기에 where employee id가 inf id인 경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employee id 매개 변수로 넣어준 employee id에 대한 것만 first name과 last name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for문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ename, 자, ename 타입이 우리가 지정을 해줬던 그 타입이 있죠. 여기에 first name과 employee의 last name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프 로우로 해서 이 네임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타입에 대한 값을 그대로 여기에 하나의 로우 값으로 이렇게 파이프로 집어넣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해당하는 질에 대해서 지금 반복을 하면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가져온 거를 하나의 로우로 집어넣어 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return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return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됐죠? 자, 지금 현재 한번 정의했던 함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inf 테이블 실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from table 하는데, 지금 방금 정의했던 env 테이블에다가 100을 집어넣어서 그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그냥 테이블이라는 이런 형태로 반환을 받아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티븐 킹, 마치 테이블처럼 줘야 되는, 그러니까 테이블의 결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 함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비어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전에 했던 예제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고민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프로시저를 정의를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의했던 그 프로시저가 잘 했는지 제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자, 보면은 if, else if, else문을 사용해서 현재 잡스 테이블의 최대 샐러리 평균 값을 이용하여 입력으로 받은 샐러리가 최저 평균 이하인지 최대 평균 이상인지 평균 구간인지를 출력하는 프로시저를 정의해라. 자, 이건 우리 잡스 테이블 보면은 잡스 테이블이 샐러리에 대해서 민값, 맥스값, 그러니까 직업당 최대와 최소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전체 직업에 대해서 평균, 최저 평균과 최대 평균을 그 입력받은 샐러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크해 주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or replace 프로시저죠. 그리고 if 최소 최대니까 min max 샐러리라고 할게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한번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입력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입력으로 받은 샐러리니까 샐러리를 입력으로 넘버 타입의 in으로 해서 입력을 매개 변수 하나 받고요. 자, 그 다음에는 최저 샐러리랑 최대 샐러리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average mean salary랑 average max salary 두 개를 이렇게 변수로 좀 선언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사용할 변수들은 다 정의했는데, 자, 우리가 select문으로 average mean salary랑 그리고 average max salary, 자, 이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인트로 우리가 정의했던 변수에 집어넣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잡스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if문, 자, 만약에 우리가 입력으로 받았던 샐러리, 매개 변수 샐러리의 값이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average mean salary보다 이하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이하가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dbms output put 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얘는 최저 평균 이하라고, 여기 보면 최저 평균 이하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else if죠. else if 샐러리가 만약에 average max salary보다 크다, 이상이 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는 최대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실제 평균 구간에 이제 그 샐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민 샐러리의 평균, 즉 우리가 전체 직업에 대해서 최소 샐러리의 평균보다 샐러리가 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최대 샐러리보다 크다, 그럼 평균 이상. 근데 최저 평균 이하도 아니고 최대 평균 이상도 아닌 그 중간 구간이다, 그럼 평균 구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시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을 해봐야죠. 짠. 네, 에러가 마구 났네요. 지금 현재 식별자, 이거 오타죠. dbms, 네, 어디서 오타가 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현재 풋라인 샐러리, 오타가 dbms 오타네요. dbms,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컴파일이 됐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프로시저 실행을 하는데 한 3번, 그래도 프로시저 실행 한 3번 해줘야겠죠? 이 평균 구간에 대해서 맞게 min max salary, 자, 이렇게 해서 한 5천 정도 주면은 몇이 나올까요? 5천은 최저 평균 이하라고 출력이 됐네요. 최저 평균 이하. 자, 그리고 5천 대신에 뭐 한 만 정도 해볼까요? 만을 했더니 만이 평균 구간이네요. 만이. 그럼 15,000 한번 해볼까요? 15,000. 자, 15,000으로 15,000불 넣어주니 최대 평균 이상. 네, 3개 구간 다 실행이 됐네요. 이렇게만 해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000은 최저 평균 이하, 만은 평균 구간, 그리고 15,000은 최대 평균 이상이 되는 그런 샐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출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뭐 프로시저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프로시저는 while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구구단 출력 프로시저를 정의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뭐 구구단 다 한 번은 짜봤을 텐데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 이 구구단은 우리 이 오라클 프로시저를 통해서도 구구단을 이렇게 출력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요.
자, create or replace procedure 한 다음에요. 이거 procedure. 자, 구구단은 프로시저 이름을 그냥 구구단 좀 촌스럽게 붙여줘야 됩니다. 구구단. 네, 그리고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할 우리 스트링 하나 만들고요. 한 100 정도. 그 다음에 넘버 i, k 이제 반복하면서 계산할 구구단. 뭐 i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계산돼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i는 우리 2단, 1단 없죠. 2단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리고 반복을 합니다. while문으로. i는 10 이렇게 10 안 되게. 그러니까 2단부터 9단까지 루프 반복해 줘.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스트링 값 얘를 그냥 좀 초기화 시켜 줄게요. 아무것도 없이. 그다음에 k도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1은 2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부터 이 1은 2. 그다음에 얘도 반복을 합니다. k가 10 반복 루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결과들을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좀 계산 결과값을 멋있게 넣어줘야 되는데 기존 스트링 값에다가 여기에 스트링 값에다 띄워주고요. 기존 출력물이 있으니까요. 기존 출력물 넣어주고 i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k 그 다음에 equal는 그 다음에 i 곱하기 k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k도 플러스 1에서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자, 뭐 간단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스트링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 처음에는 2랑 1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은 이제 실제 두 개 곱한 2가 되겠죠. 그럼 2, 1은 2, 그 다음 또 반복하면 그 다음에 k가 반복돼서 2는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계속 스트링 값을 반복한 거를 이렇게 더했잖아요. 여기다가 출력을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각 단마다 출력을 한 번만 하는 걸로 푼 라인에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i 값도 증가를 시켜줍니다. 다음 단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요. 뭐 구구단 너무 쉬우니까 뭐 다들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저처럼 단 기준으로 안 하고 넓게 펼쳐서 바꿔서 구구단을 출력하셔도 됩니다. 자, 컴파일이 됐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execute 구구단.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2는 2, 2, 4 이렇게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출력이 됐죠. 물론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횡으로 출력 안 하고 이렇게 가로 대신에 세로로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구단도 한번 프로시저를 통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실습. 그 다음은 커서를 이용해서 employees 테이블에서 job id가 IT 프로그래머인 직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공백을 두고 결합해라. 결합한 걸 출력해라. 자, 이거는 뭐 간단하죠. 커서를 한번 쓰는데 커서에서 이제 그 우리가 각 인플로이 테이블을 접근하면서 job id가 프로그래머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first name과 last name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비교적 어렵진 않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or replace procedure.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커서의 IT 프로그래머 이렇게 이름 붙일게요. 자, 이름은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first name. 자, 이건 뭐 다 각각 테이블 가져서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그냥 할게요. 지금 현재 first name과 last name과 그 다음에 job ID. 자, 이렇게만 하고요.
그리고 커서를 지정해 줘야겠죠. 커서인데 커서는 그냥 employee 커서란 이름 붙이고 is select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job ID 이렇게 3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의된 대로 employees. 자,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자, begin. 자, 그러면 이제 이게 IT 프로그래머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그냥 우리 멋있게 일단은 풋 라인으로 하나 출력만 해줄게요. IT 프로그래머. 자, 이렇게 출력 하나 해주고, 자, 먼저 첫 번째는 커서를 정의했으면 정의한 커서를 열어줘야 됩니다. employee 커서. 자,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가 fetch로 가져야죠. 데이터를 하나씩. employee 커서에서 가져오는 게 지금 한 개가 아니에요. first name, last name, job ID 3개를 가져옵니다. 이 안에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into에서 우리가 정했던 fname, lname, job ID 이 변수 3개로 나눠서 이렇게 fetch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반복하면서 우리가 exit when 언제 이 반복을 끝내면 되나요? 네, 커서에 실제 not found 찾을 수 없을 때, 커서의 다음 값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조건으로 IT 프로그래머만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받아온 job ID 값이 IT 프로그래머인지 job ID를 체크해 주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fname과 lname을 결합해서 출력해 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first name과 last name을 공백을 두고 결합하래잖아요. 그러니까 first name과 last name을 공백을 두고 결합해서 나온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and if 해주고요. and loop. 네, 그리고 항상 커서를 열었으면 뭐 해줘야 되죠? 네, close. 이게 자꾸 잊어먹는데요. 네, 커서를 항상 열었으면 닫아줘야 돼요. close 커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컴파일이 잘 됐네요. 한 번에. 오케이. 자, 그리고 프로시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execute 커서 적용한 IT 프로그램만 고르는 프로시저. 네, 실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IT 프로그래머 이렇게 뜨고요. 지금 현재 IT 프로그래머를 잡으러 가진 직원이 5명 있네요. 그럼 직원 5명에 대해서 first name과 last name이 이렇게 차근차근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 말고 이제 함수네요. 함수에 대해서 만들어 볼 텐데, 자, 보면은 이거는 job title과 average salary를 가지는 job salary 타입을 정의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우리가 타입 정의하는 거 create or replace 타입. 타입 이름이 job salary 타입이래요. 자, 이렇게 하고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job title이니까 title는 variable 캐릭터로 가져가면 되겠죠. 한 50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verage salary 평균 샐러리 값을 넣을 건데 얘는 넘버 값을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있겠죠. 자, 이거를 생성을 해주고요. 네, job salary 타입 컴파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job salary 테이블 타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방금 우리가 정했던 그 타입을 이용해서 job salary 테이블 타입 이렇게 좀 길긴 한데 as 테이블 해야겠죠. 얘는 테이블 타입이니까 of job salary 타입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의했던 이 타입을 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job salary 테이블 타입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job이랑 salary를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테이블 구조의 어떤 타입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는 자, 테이블 반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드 이제 리턴을 테이블로 해주는 함수인데
얘는 잡 타일을마다 평균 샐러리를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테이블이래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or replace 펑션이죠. 얘는 펑션인데 얘는 이름을 잡 샐러리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잡 샐러리 테이블 출력하는 걸로. 다른 뭐 매개변수 필요 없죠. 그냥 리턴해서 리턴은 우리가 정의했던 잡 샐러리 테이블 타입을 그냥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반환할 때는 항상 뭐 줘야 되죠? 네, 파이프라인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입 잡 샐러리 타입 있죠. 잡 샐러리 타입을 잡 샐러리라는 변수를 잡 샐러리 타입이라는 애로 이렇게 하나 변수를 선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뭐 변수 선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제 이거 계산을 해줘야죠. 잡 타일을마다 평균 샐러리. 근데 잡 타일은 잡스 테이블에 있고 평균 그 샐러리 값은 그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포문으로 가져오는 거 구분을 해서 써야죠. 잡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거 셀렉트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셀렉트 잡 타일을 그리고 average salary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from employee jobs 이 두 가지를 조인해줘야 되죠. 조인은 그냥 간단하게 employees의 job id나 jobs의 job id 이 두 가지로 그냥 조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잡 기준으로 평균 샐러리니까 그룹 바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룹 바이는 잡스의 잡 타일을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구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붙여주고요. 잡 타일을.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잡 타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름을 average salary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잡스 테이블에 있는 잡 타일을 그냥 잡 타일로 평균 샐러리를 에버리지 평균 이렇게 넣어주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그러면 그룹 바이 말고 또 뭐 해야 되죠? 오더 바이를 해줘야 됩니다. 오더 바이는 평균 샐러리 평균을 내림차순으로니까 디센딩.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좀 복잡해졌죠, SQL이. 그래도 어쨌든 여기다 다 넣기 위해서 SQL을 여기다가 꼭꼭 찾아서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합니다. 루프. 자, 여기에서 이제 잡 샐러리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변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잡 샐러리 타입으로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잡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잡에서 지금 우리가 두 개 가져오잖아요. 잡 타일과 잡의 잡 타일과 그리고 잡의 average salary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어요. 이 두 개를 이제 파이프 로우로 해서 잡 샐러리를 이제 로우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로우 값이 하나씩 파이프 라인으로 이제 묶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리턴을 시켜주죠. 자, 리턴은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대로 여기 보면은 잡 샐러리 테이블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반환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잡 샐러리 테이블. 바로 한 번에 됐네요. 자, 근데 얘는 함수기 때문에 select from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인데 여기에 우리가 테이블 반환한 함수인 잡 샐러리 테이블 함수를 여기다 콜을 해주면 되겠죠. 잘 됐어요. 잡 샐러리 테이블을 이제 함수를 이제 실행했던 select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결과가 잡 타이틀과 에버리지 샐러리 결과로 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함수로만 이렇게 원하는 어떤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받아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함수도 그리고 프로시저도 커서를 이용하는 방법, 뭐 반복문, 조건문, 자, 여러 가지를 실습을 해봤고요. 그 밖에 우리 테이블 반환하는 거, 그다음 타입도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또 만드는 방법, 프로시저, 커서 이용하는 거, 그다음 컬렉션, 레코드, 로우 타입, 그다음 뭐 타입도 있고, 그리고 그 인 아웃 파라미터 사용하는 것, 케이스 문, 그리고 간단한 어떤 예제, 그다음 여러 가지 변수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뭐 비교적 프로그래밍을 잘 못했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좀 어려웠었던 학생들은 조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뭐 어느 정도 언어 한두 개는 이렇게 클리어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지 않고 유사한 점이 많아서 SQL 그 DBMS 안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듣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는요, 그 외부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파이썬이든 자바든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제 DBMS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규모가 큰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프로그래밍을 그 언어로 다 하는다기보다 이제 서버에서 실행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나 함수를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프로시저를 통해 가지고 이 서버에서 대부분이 실행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하고 뭔가 연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요, 이 프로시저로 다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외부에서 뭐 자바든 뭐 C 샵이든 어떤 언어든 이 DBMS를 연동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냥 프로시저만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은 호출된 프로시저는 서버에서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빠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중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프로시저만 해도 몇백 개가 되는 그런 중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프로시저를 잘 만드는 게 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함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